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려면 오늘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돈이 왜 결국 메모리 부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즘 시장은 계속 AI를 이야기하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전력 인프라 이런 단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정말 무서운 건 AI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많은 돈이 들어가도 메모리는 바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더 짓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도 더 사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HBM, 서버 디램, SSD, 고용량 메모리는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은 AI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계속 넣고 있죠. 그 돈은 그냥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AI 칩을 사고, 서버를 채우고, 전력망을 준비하고, 냉각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꾸 GPU만 봅니다. 물론 GPU는 중요합니다. AI의 앞단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게 GPU니까요. 하지만 GPU만 있다고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이 있어야 하고, 서버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줄 D램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SSD와 NAND도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 하나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메모리와 저장 장치, 전력과 냉각이 같이 맞물리는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AI 투자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처음에는 엔비디아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TSMC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그 많은 AI 칩 옆에 들어갈 메모리는 누가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빠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HBM은 AI 반도체에서 병목을 풀어주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데이터가 많이 움직일수록 메모리 속도와 용량이 중요해집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밀어주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가 커진다는 건 결국 SK하이닉스 같은 고성능 메모리 기업의 몸값을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렇게 빨리 못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마음 먹는다고 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지를 잡아야 하고, 장비를 들여와야 하고, 공정을 세팅해야 하고, 수율을 잡아야 하고, 고객사 품질 검증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HBM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D램을 많이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쌓아야 하고, 붙여야 하고, 열과 전력 효율을 맞춰야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에 맞춰야 합니다.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족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400만 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 5년 안에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해도 시장은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질문을 합니다. 2배로 늘려도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크다는 뜻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AI 메모리 시장은 단순히 공급 증가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엔비디아의 다음 플랫폼이 나오고, 빅테크들이 AI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하면 필요한 메모리 양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뉴스가 곧바로 공급 과잉 걱정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투자해도 부족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이게 구조적 부족의 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재평가는 두 가지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나는 새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월가 AI 자금, 나스닥 ADR 같은 흐름이 바로 그쪽이죠. 누가 새로 사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주가의 위쪽을 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팔 물건이 부족한 겁니다.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공급이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는 시장. 여기서는 1등 기업의 힘이 훨씬 커집니다. 가격을 깎아
깎아서 팔아야 하는 시장과 고객사가 먼저 물량을 확보하려고 움직이는 시장은 다릅니다. SK하이닉스가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려면 이 두 번째 질문을 꼭 봐야 합니다. AI 메모리가 앞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부족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가? 가격 결정력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팔 사람이 급한 시장이냐, 살 사람이 급한 시장이냐. 공급이 넘치면 파는 사람이 급해집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고 재고를 줄여야 하고 실적은 눌립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먼저 물량을 잡으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가격보다 공급 안정성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AI 메모리가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면 SK하이닉스는 단순 성장주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산을 가진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에 꼭 필요한데 쉽게 늘릴 수 없는 자산. 주식시장은 이런 회사를 그냥 평범한 사이클주처럼 오래 두지 않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예전의 메모리 회사와 다르게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D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재고가 쌓이면 힘든 회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메모리 사이클은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메모리 사이클 위에 새로운 층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입니다. 이 수요는 단순 PC 교체 수요와 다릅니다.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모델을 돌리고 서버를 늘리는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HBM과 서버 메모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기 좋아졌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부족한 제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 로 질문이 바뀌는 거죠. 400만 원 목표가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냥 누가 높은 숫자를 냈다 이 정도로 보면 너무 가볍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힘을 가지려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좋은 뉴스 하나로 목표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그 데이터 센터마다 HBM과 서버 D램이 필요하고 그런데 공급은 바로 못 늘고 SK하이닉스가 그 부족한 시장에서 앞선 위치를 지킬 때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 안에서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망 회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사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 하나가 SK하이닉스다. 이 구조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계속 SK하이닉스를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금리가 다시 튀면 성장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율이 급하게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AI 투자 속도가 갑자기 늦어질 수도 있고 고객사들이 재고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HBM 공급을 늘리고 고객사들이 공급처를 나누기 시작하면 SK하이닉스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족이라는 단어에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족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계속 선택받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율, 품질, 납기, 고객사 신뢰, 다음 세대 제품 이 5가지가 같이 가야 해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HBM 수요가 실제 계약과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뉴스는 좋을 수 있습니다. 전망도 화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숫자로 내려와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따라와야 시장은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합니다. 둘째, HBM4 준비가 차질 없이 가는지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세대 전환이 빠릅니다. 지금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서도 고객사 요구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급 부족이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수요가 좋다고 해도 가격이 눌리면 실적의 힘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공급 부족 속에서 가격과 물량을 모두 지켜낸다면 SK하이닉스의 눈높이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자금입니다. 글로벌 AI 자금이 SK하이닉스를 계속 사주는지 봐야 합니다. 부족한 제품을 가진 회사에 글로벌 자금까지 붙으면 주가의 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와 환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험을 두리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의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부담이 커지고요.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수급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리 부담이 조금 잦아들고 달러가 안정되고 글로벌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돈이 다시 AI 인프라와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회사가 누구냐? SK하이닉스가 그 후보에 계속 들어가 있다면 400만 원 목표가 이야기도 그냥 멀리 있는 숫자만은 아닙니다. 결국 주가는 회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회사 경쟁력, 산업의 부족, 글로벌 자금, 금리와 환율 환경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그 조건들이 맞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으면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먹고 자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HBM을 먹고 서버 D램을 먹고 SSD를 먹고 전력을 먹고 냉각과 장비까지 같이 먹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메모리는 계속 부족해질 수 있고 부족한 시장에서는 1등 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커집니다. SK하이닉스가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결국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AI 메모리 부족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인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한 시장에서 계속 앞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그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400만 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계산하는 가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TA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공급 부족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SK하이닉스만 떠올립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중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이 진짜 커지면 돈은 한 종목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하고 생산 능력을 늘리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들어가면 후공정과 패키징이 같이 움직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좋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부족한 시장에서 돈이 다음으로 어디를 찾을까? 이 질문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도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길어질 때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는 자료예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리노공업과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한 번에 펼쳐보자는 겁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번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공급 부족이 핵심인 날에는 타점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산업에서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네 가지 기준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쉬어갈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는 눌림인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회복의 힘이 살아있는지 봐야 하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내가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말에만 끌려가는 건 아닌지, 400만 원 숫자만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 아닌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비중과 손절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하나씩 체크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보실 수 있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니고요. 수익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 SK 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는 자료방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400만 원 이야기는 그냥 좋은 뉴스가 나와서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지고 그 안에서 HBM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늘고 그런데 공급은 바로 늘릴 수 없고 부족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선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이 400만 원 목표가의 진짜 근거입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도 흔들 수 있고 외국인 수급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큰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면 SK 하이닉스는 시장이 다시 꺼내볼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가격보다 구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으면 메모리 부족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시장 한가운데에 SK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